2025년 9월 6일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계의 거대한 별이 예고 없이 떨어졌다. 1세대 게임 크리에이터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었던 대도서관이 4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SNS는 멈췄고 늘 활기찼던 채널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팬들의 불안한 추측이 비통한 현실로 확인된 순간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대한 슬픔에 잠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던 가운데 그의 곁을 한때 지켰던 전처 윤댕이 직접 입을 열었다. 눈물 속에서 털어놓은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극의 진실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구자의 마지막 길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대도서관의 사인은 뇌출혈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댕은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대도서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최근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해 정리했다. 두 사람은 2015년 결혼했지만 8년 만인 지난 2023년 합의 이혼했다. 윤댕은 글을 통해 대도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마음 아프셨을 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도서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뇌출혈로 확인됐다며 제가 도착했을 때 대도님은 오랫동안 봐왔던 자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남을 의혹이 없도록 부검까지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도 뇌출혈이 원인임이 확인되었다며 평소 약간 혈압, 고요 속의 비극, 아무도 몰랐던 시한폭탄. 그의 죽음은 마치 잘 짜인 방송의 갑작스러운 종료처럼 모두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인은 뇌출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이 찾아온 침묵의 살인자라는 더욱 안타까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윤댕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특별한 두통 증상조차 없었으며 2년 전 건강검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뇌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시한폭탄, 뇌동맥류가 꽈리를 튼 채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예고 없이 터져버린 혈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중 한 명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이는 끔찍한 아이러니였다. 수많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밤낮없이 카메라 앞을 지켰던 그는 정작 자신 몸속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성공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한 남자의 허무하고도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인생의 덧없음까지 곱씹게 만들며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논란의 장례식, 그리고 전처의 마지막 예의. 대도서관의 비보만큼이나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장례를 전처인 윤댕이 주관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2023년 8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그녀가 상주 역할을 맡자 일각에서는 의아함과 함께 무성한 뒷말이 오갔다. 법적으로 남남인 관계에서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댕은 논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고인의 여동생이 경황이 없는 와중 간곡히 부탁했으며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했고 아들 역시 친자가 아니기에 상속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녀의 행동은 이혼한 부부라는 차가운 법적 정의와 세간의 편견을 넘어 한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유했던 동반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인간적인 존중이었다. 가장 슬픈 자리에서 쏟아지는 억측과 논란을 감당하면서까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모습은 두 사람이 공유했던 시간의 무게와 법적 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했던 인연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인터넷 방송의 개척자. 대도서관의 삶은 자수성가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며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평생 안고 살았지만 그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다. 2000년대 초 인터넷 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황무지 같던 시절
그는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욕설과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던 초창기 방송 환경에서 그는 클린 방송을 지향하며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게임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의 채널은 144만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한 왕국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산업을 만들었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수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선구자였다. 그의 성공 신화는 흙수저도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만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으며, 그의 방송을 보며 자란 세대에게 그는 단순한 BJ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이자 위로였다. 마지막 소원, 노력가로 기억되고 싶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윰댕과의 결혼은 세간의 큰 화제를 모으며 크리에이터 부부의 탄생을 알렸지만 8년 만의 파경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 과정에서 겪었을 내적인 고통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스스로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이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지독한 가난을 이겨낸 자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이제 그는 전설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 역사에 남긴 거대한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가난과 편견을 딛고 일어나 하나의 시대를 열었던 선구자, 대도서관. 수많은 이들의 밤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의 목소리와 지치지 않던 열정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부디 그가 바랐던 대로 치열하게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이 노파, 약을 챙겨야겠다는 말을 했지만 두통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전성 질환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윰댕은 대도님의 아버님은 심근경색이 아니라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유전성 심장질환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더라고 했다. 대도서관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그는 대도님은 초혼이셨고 저는 재혼으로 아들이 한 명 있다며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은 없었고 각자 벌어온 것은 각자 가져갔다고 했다. 또 아들은 친양자가 아니며 상속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상주로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여동생분이 부탁이었다며 돈 때문이라는 말은 너무 가슴 아프다. 함께한 세월이 있었는데 그렇게 삭막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팬들과 함께한 장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윰댕은 대도님은 생전의 장례식에는 꼭 맛있는 육개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하셨다더라. 팬분들이 직접 육개장을 준비해오셔서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눴다고 전했다. 또 팬들이 가져온 책과 편지들은 입관 때 품에 함께 넣어드렸다고 덧붙였다. 대도서관의 유튜브 채널 및 회사 운영 관련 사항에 회에서는 여동생 분께서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하며 향후 공지를 예고했다. 끝으로 윰댕은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아직 믿기지 않지만 대도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지인들, 팬분들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다 떠나셨다며 좋은 기억만 오래 간직하자고 했다. 그는 제 오래된 영상에 남겨진 좋지 않은 글들도 따로 지우지 않겠다며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이 움직일 때 지워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도서관은 6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8일 국과수가 고인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타살 등 범죄 혐의 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